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좀 그 방송을 보니까 이강수 해설위원이 전반적으로 뭐 KBS, MBC, 뭐 공중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혹은 진실이냐 그렇게 또 전달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힘들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찍는 거고요. 물론 제 예측이 반드시 맞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광수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게 뭐 전반적으로 다 틀렸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맞는데 다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나름 부동산 시장에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 이제 실제 투자자로서 이제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한 건 아니냐면 전망이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오르는 지역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또 저평가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만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는 올바르진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고 또 대출 한도가 얼마가 있고 또 내가 실입주냐 투자냐 또 동네를 어디 살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망이 꼭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부동산 전망을 이제 이해하면 그래도 큰 틀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겠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수 해설위원님 제가 얼핏 보니까 좀 약간 좀 하락에 좀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 뭐 공급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제 생각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그 세율이나 이런 게 6월 1일 이후부터 급격히 올라가요. 종부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6월 1일 전에는 좀 그런 급매물 혹은 법인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이제 간간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급매물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이렇게 급매물도 이렇게 많은 급매물이 아니라 그냥 몇 개 있을 거예요. 몇 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이제 실입주 하시는 분 혹은 투자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잡으면 된다. 그럼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6월 1일에는요, 2월 1일 이후에는 오히려 잠겨서 물건이 안 나올 거예요. 매번 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가 아무리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급한 사람들은 팔거든요. 6월 1일 전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하고 뭐 6월 1일 종부세 이거보다 사실 오르는 게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6월 1일 이후에는 물건이 안 나온다.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떤 게 어렵냐면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거예요.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거지. 사실 지금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주가 보면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엄청 지금 좋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3,000포인트를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넘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크게 대기업들 같은 게 좋다. 자영업만 힘든 거다. 자영업자들만. 그리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1년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터널의 끝. 그러니까 터널의 그 밝은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도 생산을 했고 백신을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게 임박했다.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자는 거죠. 지금 뭐 집에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뭐 물건도 못 사고 시장도 못 가고 많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엄청나게 그 패닉 바잉이 일상생활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여행도 다니고 뭐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코로나 끝나면 당장 해외로 바로 갈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해외로 가고 뭐 물건도 사고 싶은 거 사고 그전에 못 샀던 거 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리를 이런 그동안 이제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를 또 한순간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저금리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시중에 정말 많은 돈이 지금 풀려 있다. 어떻게 풀려 있냐? 정부에서 계속 그 돈 풀어서
풀어서 지금 그 복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달러 계속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게 그런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서 지금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부동산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 1일 이런 걸 다 봤을 때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더 큰 폭으로 올릴 여지도 있고 오를 여지가 있다.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6월 1일부터는 매물도 잠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상승세는 더 가파를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또 외부 변수가 있으면 또 이런 예측이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면 가급적 내 집 마련을 6월 1일 전에 서두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매물 나오는 걸 잘 잡아서 좀 서두르는 게 맞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영끌을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영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전망만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영끌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그 경기 위기, 외부 충격에 의한 경기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영끌은 하지 말되 전반적인 부동산은 이런 흐름을 유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 이제 종식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경기가 다시 엄청나게 화랑이 될 거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0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 두루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이강수 분들이나 몇 번의 그런 그 부동산 폭락론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사실 이런 전망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사를 갖고 혹은 직장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경제 뭐 위기설, 경제 폭락론 이런데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신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뭐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뭐 100%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 맞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안 지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 영상 보시면 아, 저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정말 맞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